본격적으로 레서 테이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큐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테이스팅 해볼게요. 네. 오늘 할 샴페인 루이 브로쉐. 루이 브로쉐 샴페인은 피노누아라 유명한 프리미에크리 에케이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이 에케이 마을이 아주 유명한 또 샴페인 하우스들 많이 있죠. 가장 유명한 집이 프레데릭 사바흐,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니콜라 마이야르. 근데 둘 다 좀 진하게 만드는 스타일인데 루이 브로쉐가 사실 그 바로 옆집이거든요. 근데 루이 브로쉐는 좀 밸런스 있게 만드는 스타일. 네, 좀 더 상큼함도 좀 갖추면서.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아무리 같은 마을에 있더라도. 1881년부터 4대째 내려오는 RM 샴페인 도메인입니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3헥타르 규모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프리메이크린 에케이 피노누아가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때로와를 존중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 각각 밭별로 양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적 농법을 준수하는 HVE3 인증을 받았으며 포도나무를 선별하여 수확하고 접목시키는 기술을 통해 세심하게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벌써 몇 번 방문했고 지금 시음에 가서도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은 항상 그 포도 얘기밖에 안 해요. 네, 포도 재배 어떻게 해야 된다,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좀 유기농법으로 해가지고 잘 하고 있고, 뒤에 여기 라벨 봐도 그런 인증 마크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2010년부터 저장해 놓은 솔레라 시스템의 리저브 와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이렇게 리저브 와인, 이렇게 솔레라 시스템, 그러니까 솔레라 시스템이 별게 아니고 해마다 리저브 와인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한 통에다가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즈로도 하고 자크셀로스도 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솔레라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와인이 컴플렉시티가 좀 더 좋고 좀 풍부하고 약간의 그런 산화 뉘앙스라든지 그런 또 복합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늘 할 샴페인 큐베 루이 브로쉐 알랑 2016 빈티지고요. 저희가 했던 루이 브로쉐 그 에리티지 그 라인 있잖아요. 에리티지 브리 나축, 요거는 얘네의 가장 좀 기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그니처지만 어쨌든 기본 라인이고, 요 이제 알랑 라인이 있어요. 알랑 큐베 라인이 있는데 이제 요게 좀 얘네의 완전 프레스티지까지는 아닌데 좀 위에 상위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은 12.5도, 그 다음에 등급은 AOC 샴파뉴 프리메크리, 이제 품종은 피노누아 60, 샤르도네 4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몽타뉴드 랭스 그 에끼 마을에 위치해 있잖아요. 피노누아가 유명한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노누아가 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자주는 이제 4g. 특징, 잔을 기울이며 브리오쉬와 꿀의 고급스러운 향이 퍼지며 시트러스와 꽃향이 어우러져 우아한 첫인상을 선사합니다. 그 무거운 느낌의 그런 샴페인하고 또 되게 상큼한 느낌의 샴페인이 되게 밸런스 좋게 잘 처음부터 향이 잘 난다, 요런 얘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과류의 고소함과 잘 익은 배, 자몽 껍질에 농축된 아로마가 더해지며 더욱 깊이 있는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입안에서는 기존의 루이 브로쉐 브리가 청량하고 시원한 스타일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에리티지 브리,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랑 16은 한층 더 녹진하고 풍성한 질감과 깊은 농축미를 가진 샴페인입니다. 잘 익은 사과와 파인애플의 풍부한 과실감에 견과류의 고소함과 크리미한 텍스처가 조화를 이루며 입안을 가득 채우는 깊고 진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샴페인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맛이 있어요. 맛이 되게 좀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같이 또 즐겨보고요. 미네랄리티와 은은한 과실의 단맛이 길게 이어지며 부드러운 벨벳 같은 텍스처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한 모금만으로도 깊이 있는 영혼을 남기는 샴페인,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한 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오글거리는 말을 쓴 이유가, 제가 이거를 진짜 처음에 테이스팅 해보고 시음해보고 여러 번 마셨을 때 너무 만족했어요. 그 밸런스나 이런 깊이감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진짜 작년에 먹었던 샴페인 중에서도 그냥 제가 이제 판매하는 샴페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유수의 그런 유명한 샴페인에 비해서도 이 알랑 16은 좀 특별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추천 페어링은 이제 크림 베이스 피자, 멘보샤, 갑각류, 생선 스테이크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원래는 크림 베이스 피자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좀 마땅한 게 없어서 하여튼 페스츄리 안에 이제 닭고기를 넣은 좀 근데 크림 소스를 버무린 이제 그런 음식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다가 여기 프랑스에서 먹는 해산물 플레이트, 좀 작은 플레이트, 그래서 자숙 새우하고 골뱅이 그런 거 이제 아이올리 소스랑 같이 그렇게 먹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6 빈티지잖아요. 2016 빈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빈티지 샴페인 하면 다 되게 좋은 해 만들잖아요. 근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해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봄에 설이랑 우박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했어가지고 일단 생산량을 많이 잃었고요. 그 다음에 비도 좀 많이 왔다고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16 빈티지가 아직까지 2016 빈티지를 내놓는 그런 대형 하우스 샴페인들은 아직 없거든요. 2015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016이
이제 출시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 크리스탈 같은 데서도 2016을 내놓으려고 한대요. 그럼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2016이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괜찮았대요. 그 뭐지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병균도 좀 있고 했지만 잘 극복을 해내고 막판에 8월 말에서 9월 쪽 가장 중요한 그 수학철에 비가 아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쨍쨍할 때 이 수학을 잘 돼가지고 뭐 2016도 그렇게 뭐 나쁜 해는 아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점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2016 해 자체가 세고 막 강렬한 해는 아닌데 굉장히 좀 밸런스 있고 섬세한 해다. 그래서 2016 빈티지 샴페인도 지금 마시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뒤에 백라벨, 또 샴페인은 또 백라벨이 또 잘 돼 있어갖고 마음에 들어요. 샴페인은 항상. 여기가 이제 남매가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요 남매 뭐 그런 거 설명 좀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밀레짐이 이제 빈티지라는 뜻이고, 불어로. 밀레짐 알랑 2016 적혀 있고, 사시, 에케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시랑 에케이에 있는 두 개 마을에 있는 밭에서 한 거예요. 피노누아 60%는 이 사시에 있는 이제 피노누아고, 그 다음에 샤르도네 40%는 에케이다. 이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띠하주라고 돼 있거든요. 띠하주가 2017년 4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병입을 2017년 4월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눕혀가지고 2차 거품을 만드는 2차 그 병숙성을 그러니까 2차 발효를 하고 병숙성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대고 주목 날짜가 보면은 2022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병숙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5년 반을 한 거예요. 5년 반. 보통 고급 와인을 이렇게 병숙성을 오래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반 라인은 아니고 좀 더 고급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자주는 4g 들어갔고요. 그럼 대고주멍하고도 지금 거의 2년이 좀 더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굉장히 잘 익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물량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먹기 너무 좋고, 조금만 더 놔둬도 더 맛있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마시기 딱 좋은 샴페인을 제가 가지고 왔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12.5도고요.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좀 해주시죠. 무오키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박모현 셰프님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오픈하고 운영하고 계신 업장인데, 그 프랑스 이제 베이스지만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고요. 지금까지도 미슐랭 원스타를 바꾼 레스토랑에서 헤드 소믈리에로 근무했던 마인수라고 합니다. 일단 색을 먼저 좀 볼게요. 네. 네. 약간 색 빠진 볏짚? 볏짚. 네, 그 정도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에서 보이는 네. 그런 색깔이 네. 있잖아요. 딱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와인을 마셔도 네. 그 첫 향이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첫인상이라는 게 있듯이 저는 초반에 되게 살짝 그 네. 아카시아 꿀 같은 네. 꿀향하고 약간 찐덕한 향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또 좀 시원한 그런 배향하고 네. 좀 약간 잘 익은 그 사과 네네. 느낌도 좀 있고. 저는 숙성미보다는 그 약간 미엘이라고 하잖아요. 꿀. 네. 네. 근데 이제 그 양봉장을 가면 그 주변에 이제 꽃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네네네. 네, 그 향들과 좀 어우러져가지고 과하지 않은 그런 조금 달콤한 느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맛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과실 좋죠. 네. 제가 이 와인을 정말 좋아한 이유가 그런 찐덕함하고 과실이 너무 밸런스가 좋게 있어요. 그러니까 향에서든 맛에서든. 맞아요. 그죠? 네. 좀 그런 시트러스 과실도 좀 느껴지고. 네. 기포가 되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입안에서 거칠지 않고 솜사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녹는. 다. 네. 근데 사실 샴페인은 이제 기포를 즐기니까 보통은 그런 좀 플루트 잔에다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울리는 샴페인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섬세한 샴페인들은 저는 사실 기포가 거치면 그 안개가 거쳤을 때 나오는 아름다운 그 마을과 이제 풍경이 보이듯이 다채로운 매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네. 피노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미네랄이 너무 좋아요. 네. 밸런스가 진짜 너무 좋은 샴페인인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을 좀 변화되면서 좀 더 보고 싶은 샴페인. 그죠. 안젤라님이 따라놓고 한 1, 20분 지났는데도 네. 벌써 꿀, 너트한 그런 느낌, 너트 향이 네. 잘 올라온다. 이젤님이, 현서 소믈리에님 지금 마시는 와인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와인 떠오르는 게 있나요? 한 가지 좀 비슷한 와인이 있는데 네. 에글리오리예요. 에글리오이와 비견될 루이브로쉐 거의 RM 샴페인 중에서는 네. 탑이고, 탑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30분 테이스팅 해볼게요. 저는 향이 확실히 초반보다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풀렸다 그래야 되나? 아까 분명히 그런 우리가 아까 막 양봉장 얘기하면서 막 꿀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르르 풀리면서 약간 좀 그런 브리오슈 향이랑 그 꽃향 그리고 이제 과실향까지도 같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혜정이하고 같이 요 앞에 동네 산책을 하다가 네. 갑자기 꽃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노란 꽃이 있는데 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수선화? 네, 수선화라 그래서 좀 하얗고 노란색에 섞여있는 그런 꽃이 있었는데 너무 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쿰쿰한데 그 밝은 진짜 꽃향이 나는데 네네. 저는 지금 여기서 그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 수선화 향이. 약간 진짜 그 꽃밭이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그런 화이트 플라워 같은 꽃밭보다는 약간 그 코스모스도 좀 있고 네. 약간 옐로우나 좀 이렇게 색깔 있는 색깔이 있기도 네.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꿀벌들 몇 마리 날아다니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30분 전보다는 변했어요. 향이. 변했어요. 네네네. 기포가 거치면 저는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미네랄이 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전에 바닷가였던 지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짭짜름한 솔티한 느낌도 좀 있고.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네. 샴페인에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건 입에서 좋은 건 산도. 산도. 산도가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중간부터 이게 쫙 올라오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딱 삼키고 났을 때 남아있는 그 느낌이 약간의 그 텁텁한 미네랄과 산도가 너무 좋아서 진짜 그 침이 진짜 엄청 나오고. 맞아요. 그 미네랄이라는 게 법적으로 밝혀진 게 없대요. 과학적으로. 그쵸. 네. 근데 와이너리 투어를 가보면 실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조개 껍질들이 막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껍질들이 있고 와인을 마셔보면 실제로 짠맛이 좀 느껴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모든 걸 과학으로 풀지도 않는 것도 와인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저도 그 와인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기로 그 미네랄리티를 얘기를 할 때 향이든 맛이든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그냥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자들이 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뭐 토양이나 뭐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이 시험해보고 막 그런 미네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만드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건 맞아요. 거짓이야. 맞아요. 야 너 틀렸어. 이 말이 안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생산자도 미네랄리티라는 건 없어라고 얘기한 생산자를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굳이 또 이거를 뭐 기다 아니다 따지다기보다는 우리가 요런 표현, 요런 느낌이 날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약간 그 정의 기준 같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와인은 원래 뭐 편하게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막 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항상 얘기하면 이것도 술입니다. 요거는 페스츄리 안에 이제 닭 요리가 들어간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되게 전통 요리예요. 그 크림 소스가 좀 안에 버무려져 있고 위에다가 또 혜정님께서 치즈를 뿌려서 좀 녹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브로쉐 오늘 하는 요 알랑이 크림 소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녹진한 치즈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원래는 그래서 좀 피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저는 그냥 요걸로 준비했고요. 요거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프랑스의 해산물 플레이트예요. 여기 두 개에다 여기는 이제 자숙 새우, 이거는 블로라고 하는 건데 골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뱅이. 잘 어울린다. 각광류 매칭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샴페인 자체가 그래 가벼운 샴페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상큼하고 산도 좋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가벼운 샴페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각광류를 좀 추천드리는 거고. 맞아요. 한국에 좀 크림 소스가 들어간 닭 요리가 뭐가 있을까요? 제 추천은 마트를 가면 밀키트가 있어요. 그런 이제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삶은 닭가슴살은 보통 냉장고에 많이 넣어놓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샐러드를 먹으려고 그걸 넣고 섞어요 마지막에. 까르보나라에 삶은 닭가슴살을 넣어서 찢어서.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네. 1시간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또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냥 밸런스가 딱 맞다 그냥 진짜 육각형. 그죠? 맞아요. 빈 맛이 전혀 없고 향에서도 맞아요. 제가 되게 좋은 향이 어떤 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향이 잘 섞여가지고 어떤 향인지 잘 모를 때 그때 되게 좋은 향이 난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너무 잘 녹아 들어갔고 와인에 그게 이제 좀 이제는 그냥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 그냥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좀 지금 그 단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처음에 땄을 때도 좋았지만은 그래도 30분 그 다음에 지금 1시간째 그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달하게 느껴질 정도의 과실인데 뒤에 산도가 딱 쳐주니까는 이게 그냥 만약에 그냥 산도가 없었으면은 분명히 이거 좀 물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산도가 너무 좋아. 제 생각은 네.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와인은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그다음에 더 좋아진다. 사실 그러지만은 않은 와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제 그래서 간혹가다 좋은 와인 사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별 향이 안 열리고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향에 집중하기보다는 맛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네. 왜냐하면 초반에는 맛이 입안에 들어가면 되게 단단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모든 탤런트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크도 내가 보여줄게. 과식 내가 보여줄게. 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지네들끼리 이제 안에서 이제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천천히 밸런스가 맞는데 그게 진짜 이 와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지난 이 와인은 사실 향은 계속 아까던 그 향을 잃지 않고 우아하게 가는데 입안에서는 약간 오크한 느낌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까는 과실을 보였자면 이제는 살짝 좀 사나리 향수가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약간 오시다시피가. 맛에 집중은 되게 좋아요. 점점 향이 올라오네요 이제. 아까는 향이 조금 플랫하다고 했지만 점점 향이 올라와요. 네. 강도도 더 세지고. 네네. 지금 저는 입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잘 익은 빨간 부사, 사과, 시원한 배, 파인애플, 오렌지 이걸 쫙 갈아가지고 진짜 짜서 먹는 느낌? 네, 거기에 살짝 그냥 조금 터치 들어가, 오크 터치 살짝 들어간 느낌? 달달한 과일에 즙을 먹는 듯한 그런 상큼함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옥구수성을 좀 시키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샴페인은 저 무겁게 서비스할 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한 잔은 잘토 부르고뉴 잔에다 서비스를 해드려요. 온도도 부르고뉴 맞춰서. 사실 기포도 없죠. 아예 없죠. 그리고 온도도 올라가 중요하지 있잖아요. 않아. 그럼 샴페인을 마시는 최적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드리냐면 마지막 한 잔은 이미 빨리 다 경험했고 탄산 경험했고 마지막 한 잔은 그 한 잔을 갖고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향을 맡으면서 계속. 네. 그렇게 계속 이야기 나눈 거죠. 1시간 반 테이스팅은 우리 현수손 말대로 새로운 잔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엄청 녹진한데? 와. 크리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을 정도로. 그 정도 녹진해요. 네. 다르죠?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이 잔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좋았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로 딱 느끼니까 딱 그 임팩트인 한 방. 정말 임팩트가 있네요. 네네. 처음에 막 찐했다가 뭐 완전 막 우리 꽃밭 갔다가 막 다시 막 뭐 밸런스 좋다고 막 얘기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진짜 힘이 있는 네, 그런 애가 돼버렸네.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향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 은은하게 나고 맞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향이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레이어가 한 층 한 층이 쌓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숙성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16도 오래됐어요. 9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 9년 전인 포도로 만든 거니까 와, 그 진짜 숙성미가 느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입에서도 정말 꽉 차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과실이 진짜 좋고 산도가 정말 너무 좋아서 좋아요. 피니시가 너무 길고 좋아요. 그 진짜 산도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 입에 남는 산도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잔이 가도 퍼지지가 않는 거는 이 샴페인이 갖고 힘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만들고 집중도 있게 만들고 굉장히 힘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편하게 마시는 샴페인을 넣어버리면 샴페인이 깨져요. 네. 근데 아직도 그 코어를 잡고 있다는 게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되게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연기부터 좀 그런 중후한 연기까지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남자 배우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약간 신사의 느낌이 느껴지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 잔에다 딱 하니까 그 임팩트를 딱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힘이 안 죽으니까 또 가능한 맞아요, 얘기인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앞으로 저도 이거 좀 자주 써먹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 현수쌤이 얘기했던 그 양봉장 같은 정말 그 느낌이 들다가 막 꿀이랑 막 그런 찐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다가 시간 좀 지나면서 완전 꽃밭으로 막 다양한 꽃이 있는 그런 꽃밭 화사한 막 화려하고 막 확 뿜어내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는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완전 밸런스가 진짜 딱 맞아가지고 거의 육각형이랑 딱 맞춰졌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1시간짜리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1시간 반 되니까 지금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마지막 임팩트를 빡 주는 그런 샴페인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천천히 오픈하셔서 미리 열어놓을 필요 없이 오픈하셔서 지금 저희처럼 1시간 반에서 전 개인적으로 한 2시간 돼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좋고 만약에 나 이거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전 좀 열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굳이
이걸 빨리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 하셔가지고 좀 그 잔에서 알아서 이제 좀 네, 맞아요. 네, 알아서 좀 디케이팅 하면서 천천히 마시면은 예, 진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알랑 같은 경우에는 이 루이 브로쉐에서도 그냥 에리타즈도 당연히 뭐 상큼하게 마시기 편하게 좋은데 요거는 좀 더 이제 깊이감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다음에 2018 빈티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현수쏨하고 같이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런 좀 와인 뭐 시음하는 법이나 그런 네네. 와인 관련된 얘기도 너무 많이 해줘서 저도 뭐 제가 이 라이브를 다시 보면서 제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감사합니다. 들고 아무튼 오늘도 레서 테이스팅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네. 와주시면은 또 맛있는 와인 먹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서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